이 와중에 민주당의 박광원 의원이 지지자로 보이는 분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가 저희 언론들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영입과 관련된 한 지지자의 문자로 보입니다. 자, 요 내용인데요. 보실까요?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남국 영입부터 실수였다라는 비판의 메시지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김남국 인재 영입부터가 실수가 아닌가? 아니, 귀다든 당의 오만함이 부른 필연적 패착 아닌가라고 하며 독선과 오만함이 부른 일련의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는 내용의 지지자로 보이는 분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가, 박광원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제 카메라에게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궁금한 게, 정말 궁금한 게, 박찬수 소장님이 또 많은 분들을 잘 아시니까, 민주당의 실세분들을, 이게 김남국 변호사를 금태섭 지역구에? 이게 당심입니까? 아니면 김남국 변호사 본심입니까? 여러 개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에서도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했으면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아닐 수는 있고 네. 정봉주 전 의원과 겹친 것도 있고 또 권리당원들의 발언이 좀 세거든요. 민주당이. 또 그 움직임도 또 그냥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김남국 변호사 본인의 뭐 권력 의지랄까? 뭐 그런 것도 저는 동원됐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남국 변호사가 정말 그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되길 원한다면 출마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뭐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 들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개인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좋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에 굉장히 오히려 자기 논리에 빠져드는 폐쇄적인 그런 것을 단면을 읽을 수 있는데 예. 그게 지금 나타난 게 아닌가. 제가 왜 전혀 모르는 김남국 변호사한테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민주당을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선거는 바둑하고 똑같습니다. 바둑에서 이기려면 중원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가운데 있는 민심을 중원을 먹지 않나. 귀퉁이 있는 자기 집이나 짓는 집은 짓겠지만은 그 선거판은 못 이깁니다. 바둑판은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한테 아주 쓴소리들이 가는 겁니다. 저는 아직 뭐 의사결정 안 했다기 때문에 예. 출마 회견에 좀 참고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예. 저기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청년을 대변해서 나왔다. 조국 프레임에 괜히 그런 것은 남의 이야기는 이게 지금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이다. 우리가 강제추행 같은 경우도 나는 정말 정말 좋게 생각해 손을 더듬었는데 당한 사람이 나는 강제추행이다 당하면 제3자가 봐도 강제추행 같다. 그러면 강제추행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본인은 안 간다 할지라도 많은 당사자, 특히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조국 프레임 아니냐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정치한 사람은 안타까워서도 내가 한 발 빼는 게 옳겠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전 정상이라고 보고 정치에서 정말 조심할 것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위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움, 내전을 벌어지고 있는 당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 명심해야 되고 끝으로 4년 전에 예, 4년 전에. 새누리당이 아마 압승을 해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헌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공천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승민 전 현재 의원이 날라갔죠. 진실한 사람 아니다라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자기 사람, 믿을 수 있는 의리 있는 사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새누리당 공천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죠.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 그렇게 그 판이 좋지 않았어요. 예. 새누리당이 실수함으로 해서. 근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오만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약간의 민주당의 선민의식이 있어요. 약간 그 위험한 거. 위험하다. 근데 선거 때는요, 그게 그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예. 역시, 제2의 새누리당 아닌가? 라고 비춰지는 순간 이 선거는 이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말 명심을 하고, 전 지도부는요, 이러라고 지도부가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입했어도 안 되고. 예. 그럼 지도부는 누구예요? 당대표와 이해찬 대표죠. 선거대책위원장, 최고위원들. 최고위원도 저 박광원 의원 참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그런 의사를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지 말고 직접 해라. 이야기 하라 이겁니다. 박광원 의원이 당대표한테 찾아가서 직접 해라. 그럴 때 민주당은 저는 승리 반드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내전이 치러진다든가 그다음에 예. 정말 제가 자꾸 유승민 의원을 전혀 모릅니다만은 보석 같은 존재가 새누리당에서 보석 같은 존재했다면 금태섭은 정말 금 이상의 보석 보물 같은 민주당의 존재라는
라는 걸 지도부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당 지도부 얘기 말씀 주셔서 당 지도부는 무슨 뜻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또 취재 바걸랑요? 함께 보시죠. 이게 이중적인 행동이 진짜 본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김남국은 말렸어요. 야, 남국아, 너 일단 기자회견 하지 마. 그거 말렸는데 금태섭 의원에게는 근데 금태섭은 너 반성문 좀 써. 이거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김남국 변호사 입장에서도 금태섭 의원 입장에서도 당 지도부의 뜻이 뭔가 아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컨대 민주당이 나서서 금 의원을 떨어뜨리려 한다라는 저격 공천 논란에 이해찬 대표가 매우 당황해했다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 회견은 일단 취소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요구했지만 김남국 변호사는 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민주당 몇몇 의원이 금태섭 의원을 찾아가서 우리 핵심 지지층을 좀 달래야 하지 않느냐. 네가 공수처 기권한 것에 대해서 금태섭이 잘못했습니다. 반성문을 써라. 라는 걸 지금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금태섭 의원에게. 그러면 당 지도부의 정말 본심은 무엇일까가 궁금하고 과연 김남국 변호사는 이 지도부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도 궁금합니다. 오늘 새벽 김남국 변호사가 올린 글입니다. 불출마선이 이뤘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김남국 변호사는 불출마설 같은 소리 명백한 것보다 당으로 기자회견 연기해달라는 연락만 받았고 취소도 아니에요. 연기다. 불출마 관련한 일체 요청도 받은 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순규 전 대변인께서도 당에 계셨고 선거도 치러보셨으니까 궁금한 게 당 지도부의 본심은 네. 금태섭 의원에게 너 반성문 써, 너 잘못했어. 이게 본심입니까? 아니면 김남국 변호사에게 기자회견만 일단 연기해둬. 아니면 출마하지 마. 이게 본심인 겁니까? 양쪽이 다 본심일 수 있어요. 당심과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죽어도 지지하는 대깨문들, 정말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예, 그 대깨문 표현은 방송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제가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흔들림이 좀 있는 거예요. 진동이 좀 있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매우 당황했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제가 지금 짐작이 되는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탈락하는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한테 많은 옵션이 있다. 예. 그러면서 차후에 당이 하는 일을 봐서 내 대응을 좀 정하겠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봉주 전 의원이 탈락했을 때 금태섭 의원은 단수 공천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굳이 거기를 추가 공천 시간을 주고 그 아마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주면서 이른바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줬죠. 그리고 예상했듯이 정봉주급 금태섭을 저격할 수 있는 누굴 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지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 박 부총장님 4년 전 선거 얘기했는데 제가 8년 전 얘기를 드리고 이건 민주당을 향한 일종의 고언입니다. 좀 잘 좀 들어주십시오. 예. 왜냐하면은 금태섭 의원도 얘기했어요. 19대 때 노원갑 사태가 날 수 있다. 그 노원갑 사태가 뭐냐면요. 노원갑의 당시 의원이 정봉주 의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법을 어겨서 임기 중에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 다음 상황에 나올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내가 못 나가면 이 사람하고 내민 사람이 낙검수의 김용민이라는 멤버가 있었어요. 나왔었어요. 김용민을 추천해서 김용민이 공천 신청했어요. 모두가 다 줘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막말 녹음 테이프가 터진 거예요. 예. 그런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일부에는 뭐 콘돌리사 라이스 얘기만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심한 얘기들이 녹취 내용이 아주 있습니다. 김용민 씨, 납본수 김용민 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여론이 술렁술렁해요. 진중권 씨의 카톡에 하면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전화를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김용민? 진중권 그랬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르세요. 자를 줄 알았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공천되더라.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때 전문가들의 예상은 새누리당은 백석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합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연합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가 연대를 했어요. 예. 당시 대통령의 인기가 20% 초반을 유지할 정도로 지지도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백석도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152석을 가져갔습니다. 결국은 선거 이슈 하나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을 위한 고언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공천 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이 정치의 후진을 얼마나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달라는 의미에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분의 선배님께서 4년 전 이야기, 8년 전 이야기까지 갖고 오셨습니다.